자, 문제 17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의 값이 마이너스 1과 6 사이 있을 때 함수의 최대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했던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최대 최소값의 문제는 완전 제곱꼴로 고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을 취해주면은 이 y값은 항상 양수로만 나와야 된다 하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 그래프를 그려놨는데요. 이 그래프가 뭐냐면은 원래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절대값 a라는 것은 a가 만약에 양수면은 a로 나오는 거고요. a가 마이너스라면은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여줘야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똑같이 생각을 한다면은 y라는 것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라는 것이 양수라면은 여기도 뭐 덩어는 하나 붙여줘야 되니까 양수라면은 그대로 나올 거고, 그죠?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라면은 부호를 바꿔줘야 플러스가 됩니다. 이거죠. 자, 이거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플러스가 될지 나중에 배울 건데 성급하게 나왔네요. 문제가 2차 부등식 문제는 조금 이따 배울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언제 양수냐 이거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얘가 0이 되는 경우가 어딨니? 한번 찾아봐라 이거죠. 얘가 언제 0이 될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 되는 거죠. 인수분해 하면은 얘가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이니까 이 점은 마이너스 1이고 이 점은 5구나 하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는데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은 위로 올려줘야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 뭐 어쨌든 무슨 말입니까? 이 아랫부분이 위로 올라간다면은 원래는 이 부분이 최소가 돼야 되지만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가 최대가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지금 절대값이 있는 함수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절대값을 취해 준다면은 절대값은 항상 양수로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살펴보면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여기가 최소값을 왔지만 절대값을 취해 준다면은 y값은 항상 양수로 나와줘야 되니까 아랫부분은 접어 올린 이 부분에서 최대값이 될 수도 있어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네. 자, 푸는 방법은 쉬워요. 푸는 방법은 일단은 최대 최소값은 완전 제곱꼴로 일단 고쳐줘야 되니까 y는 절대값 완전 제곱꼴로 고쳐주면은 마이너스 4x 4의 반은 2의 제곱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거죠. 똑같아요. 하는 거는 그래서 절대값 x 마이너스 2의 제곱 네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이 꼭지점의 좌표는 x가 얼마일 때 2일 때 꼭지점의 좌표가 되는구나. 지금 x의 범위는 제한을 시켜놨죠.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6까지 제한을 시켜놨어요. 선생님 최대 최소는 항상 y 값이라 그랬죠. 그러면 눈으로 봐도 여기가 제일
y값이 크구나. 어디에서? 비교하면 아 여기가 y값이 제일 적구나 하고 눈으로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숫자적으로 적는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x 이꼴 마이너스 1일 때 비교할 거고 2라는 것이 꼭지점인데 2라는 것이 x 이꼴 6과 x 이꼴 마이너스 1 사이에 2라는 게 있으니까 요 세 개를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x 이꼴 마이너스 1일 때 절대값을 취해준다면은 네, 절대값을 한번 취해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2는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죠. 그래서 9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x가 2일 때 0 마이너스 9 절대값은 9 이렇게 되는 거죠. x 이꼴 6일 때 그럼 6 빼기 2는 4죠. 4의 제곱은 얼마인가요? 16 마이너스 9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네 7 이렇게 되나요? 그럼 여기에서 최대값은 9 최소값은 0 합은 얼마가 될까요? 9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절대값 있다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절대값을 취해줘서 생각해 주면 되는데 절대값의 그래프를 선생님이 17번 문제에서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값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y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을 위로 올리는 이런 그래프가 절대값의 그래프가 된다는 겁니다. 자, 18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번 문제. 그림과 같이 270m의 건을 모두 사용하여 담장 옆에 하나의 밭을 정사각형 구역과 하나의 직사각형 구역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두 작물을 심으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밭 전체의 넓이가 최대라는 말이네요. 자, 느낌이 왔습니까? 일단은 최대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완전 제곱꼴로 고쳐야 되는구나. 완전 제곱꼴로 고치기 위해서는 식을 써가야 되겠네. 자, 식을 어떻게 써가야 되니? 정사각형이라는 거 하나 나왔네. 또 뭐가 나와? 직사각형이라는 것도 나왔네. 건의 길이는 모두 얼마다? 270이다. 자, 식은 하나 세워야 되는데 자, 그렇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정사각형의 넓이, 직사각형 넓이는 뭐 곱하기 뭡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러면 가로가 얼마인지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정사각형이라 했기 때문에 얘를 정사각형 x, 얘도 정사각형 x, 얘도 정사각형 x, 얘도 네 x. 얘가 뭐가 된다 이겁니까? 얘가 구할 수 있을까요? 건의 합은 270인데요. 지금 x가 몇 개 있을까요? 4개 있죠. 4x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정사각형 밭의 넓이는 뭐가 됩니까? 자, 식을 세울게요. 넓이를 y라 하고 한 변의 길이를 x로 둔다면은 여기에서는 넓이니까 세로의 길이는 x, 가로의 길이는 뭐가 나왔습니까? 270 마이너스 3x. 식 세워야 되는 거예요. 식 세울 수 있죠. 넓이는 세로 곱하기 가로.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70x. 최대 최소는 선생님이 왜 완전 제곱꼴로 고치라 그랬지? 그래서 3으로 묶어주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될까요? 90x죠. 뒤에 뭐가 필요해요? 반의 제곱이니까 90의 반은 45의 제곱. 자, 45의 제곱은 얼마가 될까요?
네,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는 정사각형 구역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는 x-45의 제곱이고 플러스 3 곱하기 45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문제를 읽어보면요. 세대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은 얘를 계산해야 되지만 여기에서는 정사각형 구역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라 그랬죠. 그래서 답은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45m. 서술형일 때는 조심해야 될 것이 서술형일 때는 자 이렇게 식을 세우면 꼭 뭐를 적어줘야 될까요? 변의 길이를 적어줘야 되는 거죠. 변의 길이. x라는 것은 뭐보다 크고 0보다 커요. 뭐보다는 작아야 될까요?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서술형일 때는 x의 범위를 적어주지 않으면 선생님이 감점 처리할 수도 있어요. 뭡니까? 270-4x도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270, x는 뭐보다 작다. 4로 나눠주면은 네, 6, 24, 30, 얼마? 7. 분수로 나타내주면 되죠. 4분의 270보다 작다. 4분의 270보다 작다. 이렇게 적어줘야 되죠. 그래서 아니면 소수로 적어주면은 67점 67점 얼마인가요? 네, 적어주세요. 67.5가 됩니까? 네, 이렇게 적어주세요. 67.5. 그래서 45라는 게 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도록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부분은 교과서에는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꼴로 문제를 고쳐서 풀어라 그런 말을 주로 한다 그랬는데 이와처럼 방정식에서 두 건의 범위가 나온다면은 자, 여기 메모해 놓으세요. 두 건의 범위가 나온다면은 2차 방정식 풀이보다는 2차 뭐로 푸는 게 좋다. 2차 함수로 푸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을 선생님이 했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은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다. 자, 그러면 일단은 두 근의 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함수꼴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짐작을 해야 된다 그랬지?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두 건인데 여기에서는 서로 다른 문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문제가 서로 다른 두 건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두 건이에요. 그럼 따질 때는 서로 다른 두 건, 서로 다른 두 건일 때, 두 건일 때, 두 번째는 중건일 때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중건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썩 좀 기분이 나빠요. 그죠? 자, 중건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건이 이렇게 중건인데 두 건이 다 2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네. 그럼 뭐가 됩니까? 여기에서는 중건이니까 판별시 D가 일단은 뭐가 돼줘야 될까요? 0이 돼줘야 되는 거죠. 자, 판별시 D 한번 써볼게요. 판별시 D. 판별시 D를 쓰면은 뭐가 됩니까? 1 3K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3K는 이항을 해주면은 3. K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 알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이 2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까? 그래프를 그려서 그 형태를 파악해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2가 있고 A제곱이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프 X축과 이런 식으로 알파벳이 2보다 다 작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그려준다면 뭐가 됩니까? 분명히 2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은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는 뭡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1이죠. 그러면 플러스 1을 대입을 한다면은 분명히 그래프 형태상 얘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2차 방식의 두근의 범위가 나오는 문제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주면 이것처럼 훨씬 쉬워져요. f에 1을 대입해주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또 하나 더 구해주면은 f에 2를 대입해주면 뭐가 됩니까? 얘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 형태를 파악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f의 1일 때의 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f의 1. 우리는 2차 방정식에서 2차 함수꼴로 고쳤기 때문에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k 플러스 4라고 적어 놓고 f의 1의 값을 x자리에 1을 대입해 주면 되니까 3k 플러스 4 얘는 뭐가 됩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고 f의 2의 제곱은 4 마이너스 4 플러스 3k 플러스 4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계산을 해주면은 3k는 뭐보다 작다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고 3이고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 자, 얘 없어졌네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3k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k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2k 여기 나오는 k의 공통된 범위를 구해준다면은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나와 있네요.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범위네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뭐하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K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또다시 강조합니다. 교과서에는 잘 안 나오는 문제인데 2차 방정식의 두근의 범위에 관한 문제면은 2차 함수꼴로 고쳐서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훨씬 문제가 쉽습니다. 자, 문제 20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6m인 정삼각형 모양의 천막에 한 변의 직사각형 모양의 출입구를 만들려고 한다. 출입문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그러면은 출입문의 넓이, 자, 출입문을 살펴봤더니 직사각형이네요.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 내는 공식은 뭡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네요. 자, 가로 곱하기 세로 하고 나서 최대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무슨 꼴로 고쳐라? 완전 제곱꼴로 고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에는 아주 특수각을 생각할 수 있는 정삼각형 모양이라 그랬어요. 정삼각형이라는 것은 한 변의 길이도 같지만 각 하나가 전부 다 몇 도입니까? 60도죠. 그럼 선생님이 반팅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특수비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60도, 30도, 90도일 때는 뭐 이면은 여기가 얼마? 1이고 여기가 얼마가 되지? 루트 3이라는 거 안다는 거죠. 자, 여기 전체가 정삼각형이지만 지금 나와 있는 어느 부분 이 부분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정삼각형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도. 그래서 우리는 요 변의 길이만 안다면은 요 세로의 길이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90도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6이니까 요 전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x로 두겠습니다. 직사각형의 가로를 x로 두면은 이 삼각형을 구할 때 조금 어려우니까 반팅 나누어서 여기를 x로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3-x가 되는 거죠. 자, 여기가 3-x입니다. 그럼 여기가 1이면 여기 루트 3만 적으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3-x니까 뭐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루트 3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그럼 문제가 뭐가 됩니까? 출입구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는 xx 2x고 세로의 길이는 계산을 할까요? 네.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3 루트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x의 범위, 이런 건 x의 범위를 적어줘야 되지. x의 범위는 0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6보다는 작을 겁니다. 당연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넓이를 구했으면 완전 제곱꼴로 고쳐라.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완전 제곱꼴로 고치면은 뭐가 될까요? 앞에 일단은 한번 이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볼게요. 제곱 플러스 6 루트 3x가 되네요. 그죠? 네. 자, 이 완전 제곱꼴로 고치는 게 조금 어렵네요. x의 제곱. 항상 요 a를 묶어내야 되니까. a로 묶어낸다는 말은 뭡니까? 얘를 나눠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약분되니까 결국 남아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3x죠. 자, 필요한 거는 뭡니까? 반의 제곱. 2분의 3의 제곱. 계산해 주면은 마이너스 9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적어주면 사실은 최대값의 구해라 그러니까 요 뒷부분만 있으면 되는데 자,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 되고 자, 그 뒤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요거와 곱해주는 거죠. 자, 곱해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루트 4 그냥 부분을 플러스 시켜놓고 그 다음에 9분의 4를 해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얼마가 나옵니까? 선생님 잘못했다. 예, 2분의 3의 제곱은 뭐니? 4분의 9지. 여기도 4분의 9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그죠? 자, 다시 지우고 다시 쓸게요. 얘는 뭐가 됩니까? 4분의 9입니다. 그래서 약분해 주면은 뭐가 됩니까? 2분의 9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은 뭐가 됩니까? 2분의 9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1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어려울 수도 있고 요령을 알면 굉장히 쉬운데요. 요령을 모르면 굉장히 문제가 어렵더라고요. 그럼 선생님하고 한번 살펴볼게요. 그림과 같이 이차 함수 y는 4 마이너스 2x의 제곱의 그래프가 직선 y는 kx와 서로 다른 두 점 AB에서 만나고 AB에서 만나네요. 그죠?
네, 이 그래프와 직선이 AB에서 만납니다. AB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점 A에서 X축에 내리는 발을 90도로 내린 것을 A-라고 하고 B에서 90도로 내린 것을 B-라고 할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1대 4라고 한다. 자, 문제가 어려워 보여요? 자, 문제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어려우면은 이 단원에서 했던 내용이 뭡니까? 문제가 어려우면은 2차 함수로 그래프 문제가 나와서 문제가 어려워 보이면은 뭐로 고쳐라? 2차 방정식 걸로 고쳐라. 2차 방정식 걸로 문제를 고쳐봐라. 생각해라는 게 이번 포인트죠. 근데 2차 방정식 걸로 문제를 고칠 수 있게끔 교묘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A-라는 말, B-라는 말, X축이라는 말, 그죠? X축에 수선을 내렸다. X축이라는 표현을 써준 거예요. 네. 그러면은 무슨 말입니까? 아, 방정식꼴로 고칠 수 있겠구나. 그럼 방정식꼴로 고치면은 A-와 B-는 이 방정식의 근이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일단은 우리는 4-2x의 제곱 마이너스 kx는 0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물로 고쳤네요. 다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2x의 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4는 0 방정식꼴로 고쳐놨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보면은 a-와 b-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 거죠. 자,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게 쉬워지는 거죠. 두 근이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또 굉장히 문제가 쉽게끔 이런 아주 말이 길게끔 이런 말을 쓴 거예요. 넓이 B가 1대 4라는 말을 쓴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적어 볼게요. 넓이 B가 1대 4라는 말은 길이의 B는 몇 대 몇이라는 거예요? 1대 2라는 거예요. 이거 중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중2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지금 보이죠? 다시 좀 굵게 해주면은 굵게 표현해주면 요 길이 보입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B가 몇 대 몇이라는 겁니까? 1대 2라는 겁니다. 1대 2.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알파로 둔다면은 얘를 베타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얘는 뭐 2 알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문제에서 고맙게 y는 ks라는 말을 쓰면서 여기가 원점을 통과해 버렸죠. 그러면 여기가 알파면은 베타는 마이너스 2 알파라는 겁니다. 자, 요까지 이해됐어요? 이것만 이해된다면 문제는 굉장히 쉬워져요. 다르게 문제를 풀면 굉장히 어려워요. 뭐 x의 값을 구해가지고 이러면 굉장히 어렵고, 자, 두 건을 우리가 어떻게 둔다는 거예요? 두 건을 얘는 알파, 얘는 마이너스 2 알파 이렇게 둔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쉬워졌죠? 어떻게 문제가 쉬워졌습니까? 두 건의 합은 공식이 마이너스 2분의 k. 자, 다시 복습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꼴에서 두 건의 합은 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건의 곱을 구하는 공식은 a분의 c였죠. 그러니까 두 건의 합은 두 건의 곱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아니다. 플러스 ac니까 2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살핀다면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얼마다? 네, 2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여기 틀렸네. 요거 써야 되는 거죠. 2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2 알파라고 써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 요렇게 쓰고 여기가 마이너스 돼줘야 돼. 왜 이렇게 선생님 실수를 했을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요 지우고
살핍니다. 다시 봅니다. 선생님도 이런 실수가 계산 실수를 잘하니까요.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2 알파를 하면은 공식이 a분의 c니까 2분의 마이너스 4 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 알파의 제곱이 마이너스 2니까 알파는 뭐가 됩니까? 알파는 1 이렇게 적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파를 A 다시를 알파로 뒀기 때문에 알파는 양수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알파는 1 적었습니다. 그러면은 베타는 마이너스 2라는 거죠. 예. 얘는 그러면 1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분의 k니까 계산을 해주면 2분의 k는 1. 그래서 k는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2.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양수 k 값을 구해라. k는 2. 이렇게 답이 나오네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겠습니다. 2차 방정식, 2차 함수로 문제가 어려우면은 무슨 꼴로 고쳐라? 2차 방정식 꼴로 고쳐라 이 말입니다. 근데 2차 방정식으로 고칠 수 있게끔 문제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x축으로 내린 수순의 발. 그래서 요 A-와 B-가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더 쉽게 이런 단서를 붙여줬어요. 넓이가 1대 4다. 그러면 길이의 b는 1대 2다. 근데다가 또다시 y는 kx니까 원점을 지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알파로 두면 얘는 마이너스 2 알파로 두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으로 문제를 풀면은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2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22번 함수 fx 절대값이 채워져 있네요. 절대값이 있다는 말은 y값이 항상 양수라 이거죠. 그래서 요 아랫부분에 있는 것은 위로 올린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와 직선 y는 2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도록 문제가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k가 움직임에 따라서 요 그래프가 서로 만나는 점의 개수가 달라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면은 몇 개의 점에서 만납니까? 하나, 두 개의 점에서 만나죠. 자, 그러면 점점 내려올게요. 이렇게 되면은 몇 개의 점에서 만날까요? 하나, 둘, 세 개의 점에서 만나죠.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할 때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납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의 점에서 만나요. 그러다가 점점 내려오면은 이렇게 되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죠?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얘보다 더 작아지면은 몇 개의 점에서 만납니까? 두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죠. 두 개의 점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네 개의 점에서 만나라 그랬으니까 자, 요 점. 세 개의 점에서 만나고 요거보다는 더 커야 돼. 그래야 네 개의 점에서 만나지. 자, 그러다가 요렇게 딱 접해버리면은 몇 개의 점에서 다시 만납니까? 세 개의 점에서 만나죠. 그러면 더 크면은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네 개의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래프가 요 점을 지나면은 몇 개의 점이 된다 그랬습니까? 세 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랬죠. 하나, 둘, 셋. 그리고 또 세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접하는 경우죠. 요렇게 접할 때. 이렇게 접해버리면은 또다시 세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럼 네 개의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요 빨간 선과 파란 선 사이를 이렇게 지나야만이 그죠? 네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잘 안 보이죠? 선생님이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키웠더니 조금 더 보입니까? 지금 빨간 점이죠. 요 빨간 점은 하나, 둘, 세 개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요 파란 점은 하나, 둘,
세 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자, 요 분홍색 점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네 개의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네 개의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요 빨간색과 요 파란색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빨간색은 접하는 경우죠. 빨간색은 접하는 경우죠. 그죠? 그러면은 1번인 경우 한번 따져볼게요. 1번인 경우. 접하는 경우. 접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어이구, 문제가 어렵다. 접하는데 그래프가 뭐하고 접하니?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게 위로 올라가 있는 요 그래프와 접하는 거지. 위로 올라가 있는 경우.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너가 고쳐줘야 되겠네. 어떤 경우? 하나는 이 경우. 하나는 부호가 바뀌어져 있는 이 경우. 그럼 어떤 경우일까? 기억이겠니? 니은이겠니? 그렇지. 위로 올라왔다는 말은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접한다는 거니까 니은 경우, 니은 그래프와 직선이 접하는 경우죠.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이항을 해주면은 2x 마이너스 k는 0에서 접한다니까 판별식 d가 0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럼 판별식 d니까 얘를 다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4 마이너스 k는 0이니까 b에 해당되는 1 마이너스 4 a c 이것이 0이다 요거죠. 그러면은 1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 16 하나 둘 셋 마이너스 4k는 0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k 값은 얼마가 됩니까? 4분의 17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요 파란색 2번인 경우는 뭡니까? 2번인 경우는 어느 점을 통과했어요? 요 점을 통과했죠. 이 점이라는 것은 y값이 0이 되는 점이네요. y값이 0이 되는 점을 하기 위해서는 얘를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너무나 쉽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하나는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4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2번인 경우는 마이너스 1,0을 지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1,0을 지나야 되는데 어디다 대입을 할까요? 아무데나 대입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직선이 서로 여기에 대입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여기에 대입해줘도 되고요.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줘야 되겠네.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0은 마이너스 2 플러스 k. 그럼 k 값은 얼마가 됩니까?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요거보다는 작아야 되고 요거보다는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k의 범위는 2보다는 크고 4분의 17보다는 작다. 정수는 뭐가 있습니까? 얘가 4점 얼마가 되는 거죠. 4점 네 얼마가 되죠. 그래서 정수는 3, 4 몇 개? 2개. 답은 2개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23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차 함수와 서로 다른 두 실수가 f의 a는 b, f의 b는 a를 만족시킬 때 어쨌든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이 함수를 풀어주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a 플러스 b, a 곱하기 b를 찾아서 최소값을 물었기 때문에 완전 제곱꼴로 고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의 뜻은. 어려워하지 말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건을 잘 따져야 되는 거죠. f의 a가 b다 그랬어요. 그럼 fx가 이거니까 f의 a는 뭐가 됩니까? f의 a는 x 자리에 a를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답은 b가 나와라 그랬고요. f의 b는 x 자리에 b를 적어주면은 답은 뭐가 나오라 그랬어요? a가 나오라 그랬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얘를 빼볼까요? 어쨌든 연립 방정식이니까요. 빼주면요.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5로 묶어주면은 a 마이너스 b는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나요?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뭐가 됩니까?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뭐가 지금 보이고 눈에 좀 보입니다. 그죠? 자,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죠. 그러면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로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은 a가 b보다 작다 그러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 그랬기 때문에 a하고 b는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5는 마이너스 1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계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얘는 1이 앞에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꼭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b는 얼마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6 하나 찾아냈네요. 뭔가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빼기를 했더니 이렇게 됐으니까 만약에 더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더하기 한다고 생각하세요. 더하기 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더하기 5에 a 플러스 b 플러스 4에 b 플러스 a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알아냈습니까? a 플러스 b는 뭐라는 사실? 마이너스 6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거든요. 얘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아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6 5 곱하기 마이너스 6이니까 얼마요? 마이너스 30 더하기 4는 마이너스 6이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얘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6 이항해 주면은 얼마가 돼요? 30 얼마가 되나요? 자, 마이너스 26 이항해 주면 플러스 26이 되죠. 그래서 20이 되나요? 이런 실수를 선생님 잘하니까 마이너스 26이고요. 이항해 주면은 플러스 20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a 곱하기 b를 구하고 싶은데 a제곱 b제곱은 20이고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이고 그래서 구할 수가 있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니까요. 얘가 20이고 66이 36이고 마이너스 2ab다. 그러면은 ab는 얼마가 나올까요? ab는 8 나올까요? 8 나옵니까?
네, 계산해 보세요. 8 나오지? 마이너스 16이니까. 그죠? 그래서 A, B는 8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은 이제 어렵지 않아요. 그죠? Y는 XA 제곱. 합이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X 곱은 8. 이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6X 반의 제곱 마이너스 9 플러스 8. 자, 답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나오네요.